사고 한 달 전. 응급의학과 의사면 돈이 많을 텐데 저에게 빌린 이유가 뭔가요? 집을 왜 굳이 지금 사려고 해요? 나를 못 믿는 거야? 난 약속을 지키는 남자야. 2천만 원은 한국에서도 엄청 큰 돈이에요. 집 계약금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주긴 하는데 꼭 한 달 후에 갚으셔야 해요. 안 주면 저 죽어요. 걱정하지 마. 보내준 계좌번호로 다 보낼게.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래. 부모님께 빌리면 안 되나요? 조금 신경이 쓰여서. 영주는 나를 정말 못 믿는구나.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이나 됐는데. 저도 적금 깨서 드리는 거라 조금 망설여지긴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사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요. 내가 준우 아저씨를 믿으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죠. 내가 근무한 병원과 집 주소와 신분증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증명 다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영상통화한 것이 몇 번인데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정해줘. 아무래도 돈 거래다 보니 저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알고 지낸 사이가 반년이나 흘렀다고 해도 선뜻 돈을 주고서 받는 게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더구나 SNS로 연락하고 돈 거래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듯이 사기 행위가 많다고 했습니다. 집 계약만 하면 되니까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어차피 한국에도 온다고 하니까 그때 얼굴 보고 받으면 되겠죠.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환전을 해야 하니까 이 계좌로 보내주면 돼. 잠시만요. 한국 계좌에서 환전하다니 신기하네요. 어려운 부탁해서 미안해. 꼭 갚을 거니까 믿어. 신께 맹세해. 난 돈 가지고 거짓말 안 해. 됐다. 보냈어요. 확인해봐요. 고마워. 신께 맹세하는데 곧 갚을게. 맹세 안 해도 되니까 한 달 후에 꼭 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난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아. 그나저나 영주는 서울에서만 낳고 자랐어? 내가 서울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SNS에서 영상 많이 봐도 두려운 건 어쩔 수가 없네. 누구나 새로운 국가를 여행하면 설레고 두려워요. 더구나 한국에서 입양됐다고 했으니까 남들과는 다른 기분이 들어서 그럴 거예요. 맞아.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가는 건 맞아. 준우 아저씨는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너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입양되기 전 부모님을 찾을 거야. 여기에 DNA도 신고해놨으니까 혹시 입양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나를 찾는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두려워해? 이게 다 신종사기 때문이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위험 국가에 근무하는 군인, 의사라고 속이고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돈을 꺼내는 순간 신상이 모두 털어져 카드 대출까지 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국에서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저도 준우 아저씨가 뉴욕의 땡땡병원의 응급학과 의사라고 하니까 처음엔 의심했어요. 더구나 이렇게 좀 사귀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딱 그래서 주저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SNS에서 본 기억이 나. 하지만 난 절대 아니니까 안심해. 난 너랑 사귀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한국에 가면 꼭 입양 전 부모님을 만날 거야. 그러길 바라요. 아저씨가 너무 말을 잘해서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는 믿으려고요. 저한테 보여줬던 신분증 모두 맞는 거죠? 우리 영주는 의심이 참 많구나. 믿어도 돼. 믿어달라는 남자의 말을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는 말에 진심이 묻어있고 자신에 대한 신분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안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이상 이전과는 달리 연락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당한 것이 아닐 거라는 스스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커피숍 6개월 전. 너 요즘 SNS 난리더라. 이러다 직장생활 SNS계 크리에이터 되겠어. 재밌어?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찍어 올리기보단 회사에서 생기는 일을 소소하게 올리는 게 특색이 있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서 좋아. 너도 해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유튜브를 개설하는 건 어때? 그건 조금 부담이야. 망하면 어떻게 하냐? 너 팔로우 숫자 장난 아니던데? 나는 구경만 했지만. 처음에는 지인들만 몇 명 있었는데 그냥 다 봤다 보니 외국에서도 잘 봤다는 댓글도 많아. 그래도 조심해.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알고 그러니? 뭘?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지? 계정 털리는 것도 순간이고 시간 가면서 유명해지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생기면 어떡해. 더구나 너는 땡땡 기업에 다니는 거 노출되는 거니까 문제 안 생기게 조심해야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너 보고 하는 말이었네. 그래서 너는 깨톡 말고는 SNS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야? 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뭘 그래. 글쎄, 난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싫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날 안다는 사람들도 부담이야. 아무래도 소심하고 의심 많은 내 성격 탓이긴 하지. 나도 그래. 그냥 재미있는 일상 몇 개만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까지만 좋아해 주니까. 나한테 이상한 연락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무서운데. 연락 달라는 사람들도 있어? 무섭다. 국내 사람들도 있고 해외에서도 몇 번씩 와. 이메일 주소며 자기 연락처도 남기기도 해.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때? 난 정말 싫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내 SNS에 댓글을 자주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야? 설마 외국인? 아니, 뉴욕에 있는 땡땡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하는데 34년 전에 입양됐다고 하더라고. 입양 전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말도 하고 나의 일상을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간다고 하는 댓글을 달아. 거 봐라. 이래서 SNS는 쉽게 개설하는 게 아니야. 왜? 로맨스 스캠인가 뭔가가 신조사기로 유행이라 하던데 그런 거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사귀자, 사랑한다, 결혼하자 뭐 이런 황당하게 접근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 나처럼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며 집 주변 풍경들을 찍어서 공유하는 게 전부야. 어머, 얘 봐라. 이러다 네가 연애하자고 하겠다. 아무리 모태솔로라도 사람은 조심해야 해. 더구나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다 나쁜 놈들이야. 연애 왕께서 그런 말을 한다니 의외인데. 내가 아무리 연애를 하지만 사람을 얼마나 고르고 고르면서 사귀는데. 요즘은 쉬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잘 아는 소개팅 아니면 안 만나잖아. 그러면 재미없지 않아? 서로 다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지.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번에는 그렇게 스토커를 만났어? 그 새끼는 말도 하지 마. 꿈에 나와 무서워 죽겠어. 그런 놈인 줄 몰랐으니까 만나고 된통 당한 거지. 그냥 순진하고 친절하고 섬세하다 싶었는데 그게 스토킹인 줄 누가 알았겠냐? 다행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끝나서 다행이지. 거 봐, 네 놀리면 연애는 국가를 떠나서 남자는 다 문제라는 거잖아. 어머, 얘 봐라. 그래서 그 의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야? 누가 좋다고 했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적당한 SNS는 삶에 유의가 생기지만 너무 집중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난 그런 데서 만나서 사귀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잘 안 가더라. 사귀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만나는데? 몰랐어? 많이들 사귀고 헤어진다 하잖아. 그러다 사기를 당하고 죽임도 당하기도 하잖아. 야, 무섭다. 실제로 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너는 유독 SNS에 부정적이더라. 그즘 저는 의사인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게 맞았습니다. 특별히 사귀자거나 좋아한다는 거나 하는 말보단 저처럼 일상을 공유하는 게 전부라서 오히려 믿음이 가긴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로맨스 스캐민이 SNS를 통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에 친구의 말도 그저 흘려듣는 정도였습니다. 방 6개월 전. 친구분이 그런 걱정을 했어? 한국인은 외국인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많나? 아무래도 그렇죠. 더구나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는 것인데 위험하긴 하죠. 나는 너에게 거짓말하는 거 없어. 난 정말 뉴욕에 있는 땡땡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고 집은 차로 1시간가량 하는 땡땡시에 있어. 그런데 저에게 왜 관심을 가졌어요? SNS에 올려놓은 너의 일상을 보니 나의 일상과 다를 게 없구나 하는 동질감과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난 한국에서 입양되었다고 했잖아. 양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신가요? 대학까지 보내준 좋은 분들이셔. 지금은 작은 시골로 들어가 살고 계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결혼도 일찍 하던데. 난 결혼보다는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네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이야? 여기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고 저희 부모님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저도 서울 출신이 아니라 지방 출신인데 직장을 서울로 잡아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봤어. 땡땡 기업은 한국에서 큰 회사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것이 즐거워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너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싶어. 궁금하거든.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직장 다니고 계시고 가까운 곳에 할머니, 이모가 살고 있어요. 맞다. 우리 이모는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간호사? 와, 대단한데? 맞아요. 그 당시에 간호대학까지 나와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쁘기도 해요. 이모 얼굴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요. 나중에 사진 찾아서 보여줄게요. 그런데 입양되었으면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요? 입양기관에 물었더니 보육원에서 입양되었다고 말해줬어.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한국 보육원을 찾아볼 계획이야. 참, 너는 남자친구가 있어? 저요? 아니요. 전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예쁜데 왜 없어?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나 보죠. 아니야.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 사귀자고 했을 거야. 남자와의 채팅이 은근 저의 삶을 즐겁게 한다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연애하자거나 하는 이상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SNS 올라온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과 유독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입양으로 마음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영주가 마음에 들어. 좋은 사람 같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사진으로 봤잖아. 아주 선한 모습이었어. 우리말은 할 줄 알아요? 아주 조금. 대학 때 잠깐 배웠어.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했어. 우리말이 어렵긴 하죠. 그래도 한국에 오려면 모국어는 할 줄 아는 게 좋은데. 영주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를 뭘 믿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 가면 영주 만날 건데 영주는 아니야? 저는 솔직히 아저씨 믿음이 안 가요.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은 좋은데 만나는 건 조금 무서워요. 왜? 친구가 말한 나쁜 사람일까 봐? 난 절대 나쁜 사람 아니야. 다 진짜야. 믿어줘. 그 말은 하도 들어서 이제는 믿어요. 아저씨는 저 믿어요? 영주는 왜 매번 나한테 아저씨라고 해? 난 결혼 안 한 사람이야. 여기서는 나이 차이가 크면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걸요. 그리고 9살이나 차이가 나면 아저씨죠. 뭐라고 불러도 좋아. 그런데 너의 큰 이모는 결혼했어? 누구요? 우리 큰 이모요? 아니요. 아직도 싱글이세요. 놀라운데?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모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가 왜 여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지 말이에요. 영주를 보니 영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한국에 가면 꼭 보여줄 수 있지? 그래요. 저도 외국 친구 알고 있다고 하면 가족들 모두 반겨줄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된 걸 신께 감사해. 신께 감사하다니 너무 거창하네요. 그래도 저는 아저씨를 다 믿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행동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날 믿어. 난 절대 배신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 경찰서 사고 후. 땡땡은행이요? 네, 맞아요. 아니요,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네? 사기요? 그럴 리가요. 그럼 제 통장은 거래 일시정지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경찰서 가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남자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친구의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믿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거래가 수상하다며 일단 지급을 정지하겠다는 말과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사기를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은 로맨스 스캠도 발전해서 사기자는 말로 안 합니다. 지정 국가에 돈이 묶여 있다거나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잠시 정지가 되어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로맨스 스캠으로 당하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깨톡 아이디 국가도 나이지리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지리아, 이란, 동남아, 중국 등의 국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수상하다고 했지. 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탈이야. 그리고 당장 SNS도 끊어. 친구분의 말이 맞습니다.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SNS로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활동은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고 로맨스 스캠 자체가 보이스피싱 같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노리고 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동안 대화 내용이나 사진 같은 거 주고받은 거 있으면 다 주세요. 저장해놓긴 했는데 정말 제가 당한 건가요? 영주 너 지금 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도울 거니까 너는 사실대로만 알려줘. 형사님, 제가 친구한테 혹시 모르니 사진이나 주고받은 내용 다 저장하라고 했어요. 친구분이 아주 현명하시네요. 찾을 수는 아이고, 입금을 한 시간이 벌써 한 달이나 넘어서 돈을 찾는 건 어렵겠는데요? 그럼 그 나쁜 놈은 잡을 수 있습니까?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띄우긴 하는데 이런 놈은 다른 사람 계정이나 신상을 털어서 만들기에 미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접근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대를 해보시죠. 내가 뭐라고 했어. 너 사람들이 좋아요 한다고 DM하지 말라 했지. 이왕 돈은 잃어버린 거니까 공부했다고 생각해. 대신 그 나쁜 놈 잡히기를 바라자. 울지 마. 바보처럼 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울고 그래? 내가 너무 멍청하고 한심스러워서 그래. 이거 가족들이 알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런 끔찍한 말 하지 마세요. 속이는 놈이 나쁜 놈들이지 속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한 많은 사람이 자기 잘못이라고만 몰고 가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꼭 견디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잡을 테니 너무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더 비참한 마음과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친구가 도와줘서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마셔. 지금 밥 먹자고 해도 안 넘어갈 것 같으니 이거라도 마셔. 선미야,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때 네 말을 들을 걸.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살긴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사기는 멍청해서 당하는 거 아니야.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거야.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SNS인가 뭔가 정리 좀 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데 신경 써. 우리 집에는 알리지 않을 거지?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왜 알리냐? 네 동생한테도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진짜 나쁜 놈이다. 6개월을 그렇게 공들이고 한 번에 사기를 쳐? 인간의 사악함은 어디까지인지 무섭다. 당한 내가 멍청한 거야. 이 모든 게 내 호기심과 믿음에서 온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보육원 35년 전 이모.
엄마, 내가 키울래. 엄마, 제발. 여기까지 와서 뭔 소리야? 그러게 누가 유부남을 사랑하래? 어느 정신 빠진 유부남이 제 마누라 버리고 첩을 선택한다고 그래? 선생님이 이혼하고 온다고 했어. 그 말을 믿어 이 맹추야? 선생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다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어. 의사나 된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자기 병원 간호사 건드려서 아이를 낳게 해?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애 아빠라고 위로하는 거냐? 이 애 길러봐야 미혼모 자식이고 첩의 자식이야. 여기까지 온 이상 엄마 말대로 해. 그럼 나 죽을 거야. 내 아이 내가 키운다는데 왜 엄마가 여기로 데려와?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서 시끄럽게 굴어? 안 된다고 했지? 이 아이는 너랑 연이 없어. 난 이 아이 키울 거야. 엄마 제발. 저기 원장님 오신다. 원장님, 아침에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옆에 분은? 저 이 아이 보육원에 안 맡길 겁니다. 제가 키울 겁니다. 말씀이 안 된 상황인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 아주 좋은 분들이더군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에게 말해줄 필요는 없어요. 부디 좋은 곳에서 잘 크길 바랄 뿐입니다. 엄마 안 돼. 아가.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로 이모가 근무했던 개인 병원에서 병원장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병원장은 유부남이었고 처녀였던 이모와의 관계 역시 처음부터 반겨주지는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이혼을 약속하고 이모와 사랑을 했고 이모는 그 믿음으로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국 버림을 받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삼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외할머니는 아이를 바로 보육원에 맡기면서 입양도 좋으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잊고 사는 거야. 너 다음 달부터 엄마가 알아놓은 선 좀 보자.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럼 평생 혼자 살겠다는 거냐? 선생님은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난 선생님을 기다릴 거야. 이 미련한 거사. 그 사람은 안 와. 그냥 너는 자신의 삶과 재밌거리에 불과한 거야. 그러게 내가 아무 놈한테나 정주지 말랬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하고 사랑에 빠져. 그게 뭐가 중요한데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철없는 소리만 할 거야? 엄마가 잡아놓은 선들 보면서 적당한 남자 골라 시집이나 가. 애까지 낳은 여자를 누가 데려간다고 그래?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너 애 낳은 거 아는 사람 우리 말고는 없어. 비밀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오면 그땐 어떻게 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네 아버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네 동생들도 모르는 일인데 왜 굳이 동네방네 알리려고 드는데?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난 그냥 우리 아이 데려와서 키울래. 우리 죽거든 그때 찾아와서 키우든지 해. 그전에는 절대 어림도 없어. 그렇게 이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그 후 외할머니 몰래 아이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입양 절차를 밟아 떠난 후였습니다. 이미 입양이 정해진 상태에서 보육원에 맡겨진 터라 다음날 이모가 찾아갔어도 소용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모는 아이를 떠나보낸 충격으로 한동안 집안에서 지내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모는 조카들의 워너비였습니다. 언제나 조카들 편에서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이모로 저 역시 이모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가족들 중에 한 명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모에게 이런 아픈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외할머니와 엄마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집안의 비밀로 함구령이 내려져서 지금도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모의 아픔을 가족 누구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한 달 후.
이모? 이모가 경찰서에 왜? 이영주 씨 아는 분이세요? 그럼 너는 무슨 일로 왔니? 그렇지 않아도 영주 씨한테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무슨 말인데요? 영주 씨가 신고한 박준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기꾼 새끼가 이 사람이라고요? 영주, 반가워. 나 정말 힘들게 한국에 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근데 이모는 왜 여기 있어요? 어? 이모가 뭘 좀 의뢰했는데 연락이 왔다고 해서. 할머니가 입양 보냈다던 이모 아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몇 년 전에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았어요? 이모가 DNA로 입양 간 아이들 찾는 센터에 신고해놨는데 한국으로 왔다는 말 듣고 경찰서에 왔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이걸 기적이라고 해야 할지,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이모 잠시만, 나 형사님하고 할 말이 있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기꾼 새끼 맞아요? 저 돈 필요 없어요. 고소할래요. 깜빵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준우, 이 사람이 옆에 서 있는 분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사기꾼이 무슨 우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닙니까? 연락 두절된 이유는 한국 오고 가져온 연락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여행할 때 쓰는 기간제 폰이랍니다. 형사님, 그럼 저 남성이 제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네, DNA로 입양아 찾기 프로그램에 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입양 당시 보육원 원장님의 성을 따서 박준우라고 지었답니다. 지금은 그 보육원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정말인가요? 여기 서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저에게 사기를 쳤던 남자가 이모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 역시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있는 남자와 옆에서 울고만 있는 이모를 번갈아 보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형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님도 자신이 조서를 꾸미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내뱉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영주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기로 고소를 이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취하할까요? 영주야, 네 사촌 오빠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모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야. 아저씨,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정말 가져온 연락처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입양기관 돌아다니면서 엄마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했잖아. 신께 맹세해. 그 신이라는 분 참 대단하네요. 이모는 어떻게 연락받고 온 거야? 경찰서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다. 영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기꾼은 뭐고 애는 왜 수갑을 차고 있어? 나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형사님, 고소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서류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형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사기꾼이라고 수배 내린 사람이 입양된 사촌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겨요.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뭐가 됐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접근하면 무조건 차단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SNS에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꿔놨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세상 무서움이 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재수 없으면 내가 중간책이 되어 휘말리는 경우도 생기니 어쨌든 조심하세요. 박준우 씨는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하나? 프리덤? 그럼 이제 가봐도 될까요? 연락해준 입양기관 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간단한 서류 꾸밀 일이 있어 저쪽에 계십니다.
영주야, 오빠랑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다녀와요. 아저씨도 진짜 운이 좋다. 나의 가족이었다니 너무 놀라워, 내 동생. 외가 현재. 가족을 찾겠다고 무작정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온 남자 덕분에 셋만 알고 있었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양과 사기꾼으로 수배된 문제 등 법적인 절차를 마친 남자가 저의 사촌 오빠로 외가에 왔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생각과 행동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상처가 될까봐 모두 눈치만 봤습니다. 내가 우리 준우 할미야.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할머니? 엄마의 엄마? 그렇지. 우리나라 말을 좀 할 줄 아네. 대학 때 조금 배웠대요. 엄마, 요즘은 앱으로 통역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영주가 영어를 잘하는데 뭔 상관이야? 영주야, 오빠 기분 어떤지 좀 물어봐 줄래? 저의 역할은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졸지의 통역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얼떨떨해요. 무작정 한국에서 날 낳아준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영주가 내 동생이라는 것도 놀랐어요. 또한 한국의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무서웠어요. 엄마가 미안해. 널 다시 찾으러 갔을 땐 이미 입양 절차를 마친 상태였고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구나. 혈육의 연은 무섭다더니 그 말이 맞는구나. 억지로 끊어놔도 이어지니 말이야. 이게 다 엄마 탓이야. 내가 키운다고 그랬잖아. 이제 어디에도 안 보낼 거야. 평생 함께 할 거야. 이왕지사 이렇게 됐는데 입양한 부모님들도 뵙고 사정 이야기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올래요. 그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가 평생 함께 해줄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이영주, 너 도대체 뭐 하고 살았던 거야? 네 동생도 네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이사다리나? 미안해, 나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좋은 일 아니야? 이거사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짓을 겁도 없이 하고 그래. 만약에 진짜 사기꾼이기라도 했다면 네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 안 해봐? 엄마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살 떨리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멍청한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예, 우리 영주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제 사촌 오빠를 이리 먼저 알아보고 찾아냈는데. 언니, 이게 좋게 끝났으니까 그러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되는 거라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게 다 하늘이 돌봐서 생긴 일이야. 내가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산 보람이 있어. 이게 다 우리 준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야. 이왕지사 좋게 생각하자꾸나. 평생 가슴에만 묻고 살아야 했던 상처가 아닌 것에 감사하며 살자꾸나. 우리와 함께, 아니, 엄마랑 함께 살 거지, 아들? 앞으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영주, 내 동생,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기뻐. 네가 빌려준 돈은 미국 가면 바로 갚을게. 걱정하지 마. 너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가족을 찾고 싶단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무작정 한국으로 온 거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너무 기뻐. 난 아저씨가, 아니, 오빠가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약속한 날짜도 지났고 연락도 안 되면서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알아? 아까 경찰서에서도 다 들었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제라도 가족으로 만날 수 있어 기뻐, 오빠.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잔치라도 해야 할 상황 같구나. 다시 찾은 우리 손주는 뭘 좋아하나?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가족 찾느라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내 가족을 만났으니 더없이 기뻐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철이 없었어. 괜찮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아들을 만났으니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네. 너희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다 괜찮아졌어. 앞으로 난 우리 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지, 아들? 그럼요. 앞으로 제가 엄마를 모시며 살 거예요. 한국어 학당도 다녀서 영주권도 얻고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박물관 1년 후. 사촌 오빠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모가 항상 곁에서 지켜주면서 도와주며 무탈하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나의 일상을 SNS에 뺏기다시피 하였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조언대로 가상의 세상보다는 현실의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저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친구가 사람을 사귀는 방식처럼 소개로 만났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사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다. 오빠는 한국어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 너무 어려워. 그래도 내 나라 언어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기는 땡땡이라는 곳인데요. 고인돌이 유명해서 이렇게 박물관까지 만들었어요. 멋지죠? 한국의 문화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여기 말고 가까운 곳에 땡땡 문학관도 있다고 들었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땡땡 문학관 가요. 오빠는 문학에 관심 많아요?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글을 썼을 거야. 양부모님들이 나는 의사가 되길 바라셨거든. 오빠 때문에 우리 영주 진짜 인생 포기할 뻔한 거 알죠? 앞으로 잘해줘야 해요. 알아. 나도 여기에 와서 우리가 했던 행동이 때로는 엄청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알았어. 맞아요. 오빠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람에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살 떨려. 그렇게 좋아하는 SNS 끊어서 어쩌냐? 전혀 아쉽지 않아. 덕분에 밀어놨던 책도 많이 보고 직장에서도 할 이야기들이 많아져서 좋아. 너 회사에서 SNS 핵 인싸였잖아. 이젠 아니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됐지. 두 번은 하기 싫다. 귀찮고 관리하는 것도 머리 아파. 널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쉬워하겠다. 글쎄, 아마 없어졌다 싶지 않을까? 영주야, 저기 재미있는 영상 보여. 저곳으로 가지 않을래? 오빠 보고 와요. 난 영주랑 마실 것 좀 사올게요. 알겠어. 저렇게 달려가는 사람을 누가 36살이라고 하겠니? 세상을 처음 배우는 아이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 가보고 싶은 곳이 많다고 스마트폰 속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해놓고 보여주는데 내가 질렸다. 앞으로 이모가 알아서 다 보여주고 다니시겠지. 네 이모 병원 그만두셨다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임이라고 한단다. 요즘 우리 이모 헬리콥터 맘이야. 저렇게 장성한 아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빠 곁을 떠나질 않고 있다니까. 아들 가슴에 묻고 36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는 위대한 거 아니야? 네가 저 오빠와 같은 상황이라도 아줌마가 그랬을 거야. 넌 언제나 나보다 더 늙은이 같은 소리만 해. 늙은이 같은 게 아니라 어른스럽다는 거다. 인생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호기심과 자랑을 위해 시작한 SNS 덕분에 몰랐던 사촌 오빠의 존재도 알게 되고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도 배울 수 있으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SNS 안에서의 저의 생활도 나름 재밌는 경험이 되어 주었다면 이제는 SNS 밖의 세상도 생각보다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 역시 글자가 아닌 눈을 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인 줄 알게 되었고 더 사람이 귀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와 만나기만 하면 싸웠던 이모가 사촌 오빠를 찾고 나서는 더없이 좋은 모녀 사이로 변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촌들과 다른 가족들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함께했던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걸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